일면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수 유동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저는 지방을 너무 많이 갔다 왔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거의 동해안만 갑니다. 또 울산을 1박 2일로 꼬박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현대모스 요즘 잘 못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팀 분위기가 썩 안 좋은데 이제 제대로 구경 다 하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뭐 현대모비스 할 때 또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앙다이거님이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상범 감독님은 보통 로테이션 위주로 식스맨 선수까지 기용하는 스타일인데 서현석 선수만 유독 안 쓰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자. 일단 서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는 굉장히 장점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DB 코칭 스태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로테이션 수비의 어떤 이해도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빅맨이잖아요. 빅맨이기 때문에 결국 기본적으로 리바운드나 어떤 림 프로텍팅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사실 다른 좀 이점이 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조금 이따 DB 얘기하겠지만은 윤호영, 김종규가 동시에 지금 아웃되면서 일단 로테이션에 들어가긴 했거든요. 당분간은 코트에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원래 김종규 선수 백업이 이제 배강률이 워낙 잘해줬으니까 그렇죠. 서현 선수 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뭐 이제 이 부분이 김종규 선수, 윤호영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서현석 선수도 뛸 수 있고 또 지난번 경기에서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한성님이 부분 관중 입장이 결정되면서 KBL 통합 티켓 예매 사이트를 통한 예매가 시작되었고 우려했던 대로 터져버려서 예매는 중지되었습니다. 자 이런 불편함 하나하나가 농길지 발전의 서요인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KBL이 뭐 100% 잘못한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지난 시즌부터 이제 몇몇 팀 지난 시즌 몇몇 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업체 선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KBL이 좀 처음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지난 시즌에 처음 했을 때는 시즌 티켓권 예매가 같은 자리에 중복으로 돼서 그렇죠. 모 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난항이 있었는데 이거는 계속 좀 KBL이 신경 쓰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첫날인가 둘째 날부터 이거 서버가 터져서 지금 막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100번 잘못한 거죠. 예. 첫 번째 잘못한 건 뭐냐면 이건 기본이에요. 프로에서.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잘못한 건 뭐냐면 지난 시즌에 그렇게 그 오류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고쳐지지라는 거예요. 이건 프로답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건 그렇죠. KBL이 무조건 고쳐야 되고 그쪽 이제 마케팅 팀이 아마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킬러 이스키님이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감독 재임 7년 차인데 뭐 가다면 못 키운 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편하게 동네 농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건도 뒤집히니 KBL 보기도 싫어지네요. 능력 당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삼성 뭐 열혈 팬이신 것 같은데 삼성이 지금 뭐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일단은 뭐 저희가 시즌 전부터 계속 가드진 문제 지적을 했고 지난주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뭐 SK전도 그렇고 지금 KT전도 그렇고 가드진의 공격 문제, 수비 문제가 그냥 계속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민 감독 포함 삼성 코칭 스태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지금 거의 뭐 새로 삼성에서 이런 선수가 가드로서 새로 등장했다 이렇게 할 만한 선수가 지금 없잖아요. 그나마 지금 이제 상무관 천기범 선수가 뭐 어느 정도 조금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지만은 이 선수도 사실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 기대받던 거에 비해서 사실 별로 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죠 삼성 쪽에서는. 맞습니다. 할 말이 없고 이 부분은 참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내부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자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몰라요. 그래서 얘기가 좀 신중하긴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바이 판타지님이 이제 10개 팀의 상황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멘트를 하나 남기셨는데 뭐 하나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DB는 외국 선수만 자리 잡으면 일이 무난하다. 외국 선수 자리를 그때 잘 못 잡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있죠. KGC 오세근만 건강하면 1등도 가능하다. 오세근 건강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SK 원이만 안 퍼지면 의존도 너무 심하다. 근데 이제 SK는 뭐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변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조금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보고 모비스 만수라 지금 삽질은 어느 정도 카바에서 그나마 4등 정도 하지 않을까. 100% 동의를 못 하겠어요.
네, 그리고 고양 오리온 얘기죠. 이대성이 영웅놀이 안 하면 5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영웅놀이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KT 허운 없으면 앞선이 노답이라 6등도 감사한 일이다. 뭐 이렇게 적으셨고, 예, 이것도 KT 양홍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허훈보다 양홍석이 네, 네. 이 팀의 성적에. 네. 예, 그리고 7 전자랜드 마지막으로 유종엠이 결국엔 개그치지 않을까. 4연승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 KCC 이정현 노세 시작되고 라거나에 대한 공약 이제 공약법이 나왔다. 뭐 이런 예. 또 이야기 해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LG 감독이 잘해도 선수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나마 김실아 괜찮다. 예. 예, 진짜 굉장히 노골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10 삼성 얘네는 기도하자. 뭐 날카로운 지적들이십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요 10개 팀에 대해서 저희가 요번 주도 한 팀 한 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생성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가 그러면 팀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삼성, KT, DB, KCC 순으로 1부 순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KCC 지금 라그나 선수가 다쳤습니다. 그렇죠. 라거나 선수가 지금 KT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고 지금 안 그래도 가드진 쪽에서 유병훈 선수도 이제 저희 지난주 언급했듯이 다쳐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타일러 데이비스가 거의 40분을 채우는 와중에 곽동기가 나와서 로테이션 좀 메워주는 거 잠깐 해서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빅맨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2주차 딱 보니까 타일러 데이비스 이류농구가 극찬했던 그 클래스는 맞다. 그렇죠. 예, 이건 진짜 확신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골 밑에서의 어떤 공격력은 좋은 편인데 문제는 이제 약점들도 있죠.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냐면 순간 스피드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해치 백이 잘 안 돼요. 맞아요. 이거는 뭐 예전부터 이제 나왔던 그런 약점인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해치백을 했을 때 상대 2대2 공격에 그냥 골 밑에서 당하는 모습. 왜냐면 타일러 데이비스가 외곽으로 나가버리면 안쪽에 토종 빅맨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나 라거나가 부상을 당했지만 타일러 데이비스가 30분 정도는 무난하게 버틸 수 있다. 이거는 뭐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타일러 데이비스 뭐 수비적인 부분 잘 언급해 주셨고 저는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 선수가 도대체 KCC와 어떻게 합을 맞출까 이걸 좀 주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정현 타일러 데이비스는 시간이 갈수록 알고도 못 막는 콤비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두 명의 2대2는 굉장히 좀 다양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단순한 2대2도 가능하고 타일러 데이비스가 그러니까 KCC는 원래 사전 작업이 많잖아요. 네. 공격 딱 넘어오면은 스크린 먼저 쭉 걸어주고 이정현이 올라와가지고 잡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정현이 업스크린 받아서 올라와서 또 데이비스가 또 이제 업스크린 이후에 바로 피켓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면은 굉장히 상대가 수비하기가 까다롭거든요. 사전 작업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벌써 2주차인데 되게 잘 돼요. 이 작업들이. 그러니까 타일러 데이비스 전술 이해도가 이 선수 비디오 진짜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술 이해도가 높고 이정현도 정말 똑똑한 선수고 그리고 또 다른 2대2 방법 중에 하나는 뭐 혼셋, A셋 상황에서 타일러 데이비스가 엘보에 있으면은 이정현 선수가 그냥 2대2 하는 척하다 갑자기 타일러 데이비스한테 공 빵 던지고 자, 예. 말하지 말고 이거 쓰라고요? 작전판 왔잖아요. 좀 지렸네요. 이럴 때 써야지 우리가 예. 작전판. 뾰로롱. 예. 자, 작전판이 왔습니다. 예. 자, 보이시죠? 자, 전자랜드 옆에. 전자랜드. 전자랜드. 네네. 전자랜드에서 예. 보셨어요. 예. 자, 혼셋. 자, 예. 혼셋 셋. 일명 A셋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왜 A셋이냐? 자, A 모양이어서 A셋이에요. 그렇죠. 여기 알파벳 A를 닮았다고 해서 혼. 예. 자, 뿔 모양이어서 혼셋이에요. 그렇죠. 예,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거의 이제 웬만한 경우에는 양쪽 슈터가 코너에 자리를 잡고 네. 그리고 빅맨 두 명이 이렇게 엘보에 자리를 잡고 보통 요 정도 예. 요렇게 디테일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네, 뭐 네. 위치 약간씩 바뀌긴 하지만 네, 네, 예, 네. 이렇게 하고 네. 볼핸들러 가드 몰고 온 가드가 이렇게 자리를 잡죠. 예, 근데 이제 이정현과 타일러 데이비스의 2대2 게임의 다양성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단순한 2대2 그리고 뭐 업스크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정현이 이렇게 볼입니다. 예, 볼을 네. 잡고 있다. 여기 뭐 김지환 그리고 뭐 송창영 이렇게 있고 뭐 이제 송교창 타일러 데이비스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타일러 데이비스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2대1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네, 수비수. 예, 수비수. 예, 그렇죠. 아니면은 이정현이 이렇게 볼 먹다가 타일러 데이비스가 갑자기 딱 서서 이정현이 볼을 푸시하듯이 쭉 체스트 패스를 쭉 줘버리고 네. 여기서 이렇게 핸드오프하는 형태로.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변형을 가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대2 게임만 해도 한 3-4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수비수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2대2를 할 때 이제 상대가 이정현 정도의 볼핸들러면은 사실 해지를 무조건 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웬만하면은. 네.
자 이렇게 해치를 섞는다 이정현에게. 네. 그러면은 이정현은 이때 사실은 핸드오프 할 때 드리블 하지 않고 그냥 스텝 한 번만 밟는 것만으로도 수비수를 그냥 두 명 몰아붙이고 그렇죠. 데이비스 로라는 걸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정현은 2대2 파해를 굉장히 능구렁이 같이 하고 그렇죠. 타일러 데이비스와의 합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이게 막 엄청난 파괴력까지는 못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수비 입장에서 맞기 까다로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네. 희한한 게 뭐냐면 타일러 네. 데이비스가 수비를 할 때 해지가 들어갔다가 백을 네. 하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수비를 할 때. 근데 네. 여기에서 공격할 때 들어가는 속도는 엄청 뭐랄까 좀 기민하다. 그렇죠. 기민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정현 선수가 볼을 주기에 쉽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그렇게 기민한 것도 기민한 거고, 그러니까 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정현이. 그러면 이쪽을 향해서 몸을 어느 각도로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엉뚱하게 등 돌리고 있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열고 있으면은 공이 와도 못 보고 놓치거나 못 잡아요 제대로. 잡아도 그 스텝 상태가 되게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 선수는 되게 영리한 선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아 작전판 좋네요. 네, 작전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이 타일러 데이비스와 라거나의 어떤 그 세부적인 차이점은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라거나 선수도 2대2도 되지만 타일러 데이비스는 그런 2대2 어떤 순간적인 부분에서 좀 더 기술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 이정현 선수가 지난주에 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조금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는 뭐 맞아요. 상당히 괜찮은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근데 저는 이제 라그너 선수의 이제 부상이 좀 많이 아쉬워요. 왜 많이 아쉽냐면 네. 이 팀이 이제 12인 로테이션 즉 가드진을 많이 돌리면서 뭔가 활동력을 극대화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선수 폭을 갖다 넓히면서 가면은 KCC는 가장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핵심이 이정현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타일러 데이비스가 살아야죠. 그러니까 중심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끼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상태에서 KCC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그나와 타일러 데이비스를 각 팀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데 그게 40분 내내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라그나가 지금 부상을 당했고 라그나가 지금 당분간 못 나온다라고 봤을 때 타일러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체력적인 어떤 준비가 덜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5에서 한 10분 정도는 국내 선수 위주로 갖다 돌려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KCC는 토종 빅맨이 마땅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력 누수가 생겨서 거기서 점수차가 벌어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좀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KC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KT전 때 보면은 좀 인실방편으로 곽동희 선수가 잠깐 나왔을 때 뭐 투쓰리 존을 쓴다니까 존 디펜스로 그런 좀 수비 문제라도 어떻게든 좀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도 어쨌든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거나의 빠른 복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삼성 지금 4연패를 갖다 당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팀이 지금 경기력이 나쁘진 않은데 4쿼터 초반 중반 승부처에서 무너지면서 결국 아깝게 게임을 지는 계속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장 지난 주말 KT전만 봐도 계속 접전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냥 허운한테 계속 득점 허용하면서 수비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서 좀 아쉬운 패배? 계속 KGC전도 그랬어요. 지난주. 그렇죠. 예, 지난주 KGC전도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가드에서 비롯되는 문제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드들이 2대2하고 볼 배급이 너무 속도가 느려요. 주저주저 하다가 볼 뒤늦게 들어가고 이제 결국에는 다른 쪽에서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볼 배급해줘서 다른 쪽에서 미드아웃 해주러 와줘야 되고 그러면서 시간 다 가고 그러다가 터프슛 던지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가드진으로서 어떻게 해답이 있냐? 자, 이동환 이제 해답이 있습니까? 거기서 지금 삼성의 가드진 없어요. 지금 네, 이제 단언하잖아요. 삼성이 대안을 내세우고 있는 건 뭐냐면 김동욱이 그런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할 수 있고 KT전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김동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승부처를 갖다 견디겠다라는 그런 보관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김동욱 선수 아무래도 수비 활동력이 좀 떨어지니까 수비에서 어떤 허점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삼성이 분명히 이제 프론트 코트가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데 이 시기가 만약에 늦어지면 올 시즌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가드진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태인 게 뭐냐면 이호연 선수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호연 선수를 많이 쓰는데 이호연 선수가 은근히 볼 호그 기질이 있어요. 은근히 볼을 좀 오래 소유하고 시간을 끈다. 이관희 네.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골밑인데 어쨌든 김준일, 아이자이 헥스 그렇죠. 여기 골밑이고 임동섭, 장민국 요런 이제 포워드 라인이 좋은 편인데 나쁘지 않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승부처에서는 더더욱이나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메인 볼로 핸들러를 만약에 김동건한테 맡길 거면 수비를 가드 수비를 좀 더 강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똔똔을 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현 선수 썼을 때 거기 가드 공격에서 빵꾸가 나고 공격에서 빵꾸가 나니까 수비에서도 뭔가가 수비에서도 뭔가가 빵꾸가 나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끊어주려면 차라리 템포를 아예 느리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프런트 코트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들 갖다 보였으면 좋겠고 그 상황에서 제 사랑 아이제아 헥스의 어떤 그 활용법을 갖다가 좀 극대화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승부처에서 아이제익스의 어떤 아이솔레이션 1대1이 빈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드가 그냥 잡아가지고 2대1을 하다가 그 패스미스에 속공 먹고 이런 식으로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동혁 기자의 말은 그러니까 가드진이 공격에서 메리트가 없다면 차라리 수비라도 공격 포기하고 수비라도 확실히 가져감으로써 경기를 풀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볼핸들러는 김동욱이 맞고 뭐 이제 저도 뭐 어느 정도 뭐 맞는 말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관희를 차라리 그냥 가드로 돌려버리고 1번 가드로 돌려버리고 원가드로 쓰는 거예요, 그냥. 원가드에 뭐 포워드, 장신 포워드 한 3-4명 이렇게 기동성 좋은. 근데 장민국이 있고 임동섭이 있고 김동욱이 있으니까 스위치가 다 되는 그런 멤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어서 그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팀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갈 수 있는 맥을 잡으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거기에서 수비에 문제가 있어요. 2대2 수비에 허점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예. 언제 해지가 들어가야 되고 언제 빠지는지에 대한 타이밍을 못 놓치기 때문에 달아갈 상황에서 어이없는 득점을 갖다 내주고 이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삼성이 지금 4연패를 갖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사실 이제 장신 포워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업의 강점은 유동욱 기자 언급한 대로 스위치 수비를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거를 생각만큼 적극적으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안 쓰면은 뭐 해치백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뭐 드랍백 수비 이런 것들이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선택이 그러니까 상황에 안 맞고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KT 전만에도 데릭슨의 2대1 게임에 말도 안 되게 당했어요. 진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당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작전 타임 때 뭐 코칭 스태프랑 선수들끼리 뭐 소통하는 모습도 좀 들리긴 했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삼성은 진짜 2대2 수비 안 좋아요.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스위치 수비를 해도 그러니까 KT전이 유난히 그럴 수 있는데 스위치 수비조차도 이날은 데릭슨이 몸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뭐 이제 스위치 수비한 김준일 이런 선수 밀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삼성이 빨리 이거 가닥을 잡아야 돼요. 차라리 그렇게 득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2대2 해가지고 시원하게 당하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분위기 싸움이니까 그렇죠. 좀 더 어렵게 주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구를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훈련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직적인 어떤 훈련량이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래서 걱정입니다. 근데 삼성의 어쨌든 힘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힘. 네.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KT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자, 이그분우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당장 삼성전만 해도 이제 데릭슨 혼자 뛰는 모습이 나왔고 일단 이그분우 선수가 이제 무릎에 물이 찬 관계로 일단 트레이너 파트에서는 한 전체 2주 정도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빠르면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 휴식을 취하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릭슨 혼자 지금 그 외국인 선수 감당을 갖다 해야 되는데 데릭슨도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체력적으로 100%는 아니니까 맞아요. 버거워 보여요. 좀 뛰는 게 30에서 35분 정도 써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국내 선수들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KT는 이번 주 행보가 상당히 좀 힘겨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삼성전 같은 경우는 2-3 지역 방어 카드로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잡아내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도 좀 되게 불안했어요. 되게 불안했고 일단 첫 번째로 뭐 허운 중심의 어떤 플레이 가져가는 건 사실 뭐 KT는 늘 그래왔던 거기 때문에 이상하진 않은데 데릭슨 쪽에서 일단 이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체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에서 약간 기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처럼 막 빵빵 터지기도 하고 오리온전처럼 빵빵 터지기도 하는데
이제 다른 경기에서 KCC전은 막 극도로 부진하고 타일러 데이비스처럼 매치업 사이즈에서 매치업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좀 막 공격까지 같이 안 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 사실은 뭐 김영환이나 아니면 김민욱 이쪽에서 혹은 양홍석 이쪽에서 좀 서포팅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 그게 됐다 안 됐다 해요. 김영환은 뭐 기복이야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거고 네. 양홍석도 개막 첫 두 경기에서 리머텍이 굉장히 잘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잠잠하거든요. 그러니까 KT가 지금 2주차째 모습을 보니까 그 특유의 기복이 좀 다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KCC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지적한 앞선에서의 어떤 수비 문제가 되게 심각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페인트존으로 볼 배급이 너무 쉽게 되더라고 KCC 쪽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투쓰리 지역방어 섞어가면서 어떻게든 상대 리듬을 무너뜨리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은 좀 긴가민가하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KT가 지금 3승 2패 뭐 나름 괜찮고 뭐 안정적이긴 한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비교적으로 1, 2 외국인 선수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KC전에는 그랬는데 KT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2대2 수비에서 악착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예. 그런 모습들이 있고 단 제가 아까 이제 허운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평타는 치는 그런 이제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의 2대2 파트너를 누구를 붙이느냐 사실 저는 이그분우가 가장 좋은데 이그분우를 못 붙이면 데릭슨을 붙일 수도 있고 양홍석을 붙일 수도 있고 김영환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떤 그 다양한 어떤 2대2 어떤 조합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양홍석을 좀 붙였을 때 양홍석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면 제가 볼 때 허운에 대한 의존도도 떨어뜨리면서 양홍석까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데릭스는 공격 제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냥 1대1 옵션으로 사용해도 되는 선수거든요. 그쵸. 타짜 기질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양홍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었고 또 이구분호가 없을 때 지역 방어를 서거나 아니면 골밑에서 버텨주는 그런 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김민욱 그리고 김현민, 양홍석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잡아주고 거기에 더블팀이 와주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양홍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B. 네. 사실 개막 3연승 달렸다가 그 다음에 2패 당했습니다. 이번 주는 1승 2패 기록했고요. 네. KT전 승리한 이후에 KGC SK에 잇따라 패했습니다. 일단 이 팀은 부상 이슈가 너무 큽니다. 네. 예, 김종규가 뒤꿈치 쪽 족저근막염 있고요. 윤호영이 허리 디스크로 사실상 시즌 아웃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일단 허웅은 괜찮다고 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네. 어제 굳이 병원도 안 가도 되는 정도로 괜찮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뭐 김현우도 시즌 아웃된 상태고 김훈은 이제 뭐 부상 팀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 부상 이슈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김종규 같은 경우는 원래 저축구반을 깔고 있었었고 이번 부상은 이제 뒤꿈치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서 생긴 부상인데 사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쉬어야 낫는 그런 병이고 그쵸. 그리고 뒤꿈치 이제 부상 같은 경우는 족저근막염과 연관이 돼 있지만 이 부분은 쉬면은 나을 수 있대요. 그래서 한 10월 한 말 정도까지는 쉬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김종규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지금 DB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스쿼드가 굉장히 얇아지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KGC한테 사실 초반에 잘했다가 역전패를 갖다 당했고 근데 이제 허웅과 두경민이 외곽에서 괜찮기는 하지만 높이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종규가 돌아올 때까지 사실 윤호영은 제가 알기로는 본인은 시즌 후반 복귀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때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김종규가 돌아올 때까지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 이게 DB가 지금 시즌 운영하는데 관건일 것 같은데 윤호 기자는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DB. 그게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오누아쿠 선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수가 있었을 때는 뭔가 이제 해볼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로테이션을 돌리고 어쨌든 공격보다는 수비의 강점을 가지게 되면 수비에서 흐름을 타고 가면서 공격은 패턴에 따라서 석점을 던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리듬을 살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오누아코라는 확실한 수비의 핵, 골밑에 수비의 핵이 없고 타이릭 존스가 있기는 하지만 이 선수는 굉장히 불안한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비 어떤 기본 틀 자체가 타이릭 존스가 잡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너져 버리면 DB는 사실은
10인 로테이션을 돌리고 활동력을 극대화한다고 해도 대책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이 부분에서 과연 이상권 감독이 어떤 해법을 갖다 내놓을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 물론 이제 두경민 허웅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앞선의 타이트함 그리고 공격에서 어떤 원활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골밑 수비 어떤 기본적인 그 흔들림이 생긴다면은 이 팀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타이릭 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확실한 2옵션으로 밀린 것 같아요. 네. 저스틴 녹스가 지금 경기력 보면은 훨씬 좋아요. 훨씬 그렇죠. 좋고 골밑에 안정감도 좋고 타이릭 존스는 신장도 작은데다가 2대2 스크리너로서 강점이었고 1대1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신장이 작으니까 수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타이릭 존스는 제가 봤을 때 이미 2옵션이고 그렇죠. 저스틴 녹스가 그나마 골밑에서 기대 이상이었던 뭐 왼손 훅슛도 되게 잘 섞어 쓰면서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두경민 허웅 앞선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은 또 5할 승부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 왜냐면 KGC SK전 경기 내용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DB는 2대2 할 때 일단 기본적인 선수들의 스페이싱 그러니까 2대2 할 때 선수들이 슬라이드 하면서 자기 공간 45도 코너 움직여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기본기가 잘 잡혀 있고 그 2대2 수비할 때 로테이션도 기본적인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팀 시스템이 이상훈 감독이 너무 잘 구축해놨다 보니까 KGC SK전도 그렇게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외국 선수 쪽에서 힘이 약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게 긴가민가도 만약에 그렇죠 타일러 데이비스나 아니면 이제 어제 SK전처럼 자밀원이 만났을 때 이거 어떡하지? 예, 그러니까 아무리 로테이션 수비 좋고 조직력 시스템 잘 갖춰져서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이거 사실 다 소용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상을 봐야 된다. 지금 사실 배강률이 잘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사실 스트레치 4 정도로 나름 분전을 해주고 있는 거지 이 선수가 뭐 경기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한계는 보이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 기대는 조금 가져봅니다. 예, 딱 그 정도 저는 그 정도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 젖잘싸 패턴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젖잘싸. 생각,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사실 두경민이나 허웅 선수도 뭐 완벽한 어떤 가드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두경민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좀 있죠. 예, 그렇죠. 좀 급하고 허웅 같은 경우에는 메인 볼 핸들러로서의 어떤 그런 안정감은 부족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물론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생이 되는데 거기에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위력적인 것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골밑이 그만큼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건데 외곽 수비라든가 공격이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두 선수도 굉장히 좀 고전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GC. 예. KGC는 좋지 않다가 예. 지난 주말 두 경기를 승리를 하면서 반전 포인트를 잡긴 했습니다. 아, 그렇죠. 단 지난 오리온전은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이었어요. 그날 이제 유경 기자가 저 모두 현장에 있었는데 네네. 저 정말 경기 보면서 한숨을 몇 번을 쳤는지 모릅니다. 눈이 썩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근데 KGC는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는 좋은 그런 팀이고 그래서 뭐 김승희 감독 그런 얘기를 했죠. 아 이거 천천히 가야겠고 최악의 경우에는 주말 두 경기 모두 질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승리를 갖다 거두면서 지금 모비스전을 이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 경기가 디비전이죠? 디비전을 이겼죠. 네. 예. 네. 이기면서 반전의 포인트를 갖다가 잡았는데 이 주말 두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도 그러니까 오리온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오색은 양희종 꽝, 문성곤 꽝, 얼클락 꽝, 그렇죠. 변준영 약간, 썼어. 이재덕 꽝. 예. 근데 예. 근데 예. 주말에 좀 바뀌었어요. 주말에는 제가 볼 때는 변준영 괜찮았고 오색은 약간 괜찮았고 살아났어요. 예. 그리고 뭐 양희종은 아니었고 양희종 문성곤의 어떤 수비 활동력이 좀 좋아졌고 예. 이제도 약간 살아나는 느낌이었고 그런 부분을 합쳐가지고 했는데 또 상대적이니까 사실 지금 모비스나 DB도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들도 있다. 그러니까 오세근이 포스트업을 성공시킨 거는 배강률이었기 때문에 성공시켰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은 뭐 상대들이 DB는 뭐 부상자가 많았고 현대모비스는 지금 사실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너무 실망스러운 팀이기 때문에 뭐 좀 그런 것도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오리온전에서 김승희 감독의 경기 후 표정 그리고 현대모비스전 경기 후 표정 다 눈앞에서 직관했거든요. 네네. 확실히 얼굴이 많이 피셨어요. 이거는 확실하고 일단 이 선수 얘기는 그래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KGC가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중심 잡아주는 변준영, 유동혁 기자의 예언 저는 적중할 것 같아요. 올 시즌
베스트 5. 볼드 프레딕션이라 해주세요. 아, 그렇죠. 볼드 프레딕션. 예, 그냥 예언이 아니라. 예, 그렇죠. 볼드 프레딕션. 과감한 예언. 예, 이거 통할 것 같습니다. 지금 2대2 할 때나 1대1 할 때, 그러니까 김승혜 감독이 변준영에게 따로 아이솔레이션을 하라고 주문을 하라고 할 정도로 물이 올랐어요. 네. 예, 그리고 이 선수 지금 국내편 선수 별명이 코리안 어빙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근데 어빙은 아닌데. 어빙 말고 다른 선수 없나? 어빙 말고? 아. 예. 근데 본인은 그렇다고 해요.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 제임스 하든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니까 네. 국내 자기가 느끼기도 그렇대. 국내 선수 중에서 자기 앞에 있는 수비수 잘 제끼는 선수 많이 없는데 도대체 NBA 선수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제치나 싶어서 영상 보면서 엄청 연구한대요. 아 코리안 어빙이면 네. 변준영 선수는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변준영 선수는 제가 본 변준영 선수 다행히 어빙과는 아닙니다. 그런 인터뷰 능력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프로 이제 지금 변준영 선수 3년 차죠. 그렇죠. 세 번째 시즌이죠. 제가 볼 때는 김상영 선수도 그렇고 두경민 선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장통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 선수가 이제 완벽한 선수는 아니고 잠재력이 이제 폭발하려고 하는 시기에 나쁜 버릇은 고쳐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쑥 이제 고쳐야 되는데 지금 변준영 선수가 지난 제가 오리온전 끝나고 난 다음에 변준영 선수 슛 셀렉션에 대해서 뭐라고 좀 한마디 기사를 하나 썼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때 당시 이제 한 30초 남고 스텝백 석점을 던졌는데 그때 당시에 변준영 선수 3.1 슛과는 꽝이었습니다. 그 6개 던져서 1개 들어갔는데 그것도 백보드 맞고 들어가는 슛이었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석점을 던졌어요. 물론 이제 그때 이제 그 KGC 프런트에서 그렇죠. 빨리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투포원을 하라고 얘기를 네. 해가지고 그랬지만 근데 그런 이제 그 어떤 이해력 그러니까 이제 경기의 어떤 흐름을 읽는 그런 능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감 이런 부분을 그냥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신예에서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팀 내 자기의 어떤 비중을 갖다 높이면서 에이스로 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던지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그런 슛이었죠. 그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 선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 시즌 전에도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 이제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실제로 뭐 왼손 오른손 다 쓰고요. 그러면 그렇죠. 너무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 지금 문성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동환 기자가 계속 얘기했던 그 리드 앤 리액트, 그게 지금 굉장히 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거도 농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슛을 언제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돌파를 해야 되고 지금 팀이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리드 앤 리액트 또는 농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상황을 읽으면서 그쵸. 그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는 축적된 결과가 그런 슛 셀렉션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급박한 셀렉션이 본능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찰나였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성장통을 겪는 선수들은. 근데 그 실수를 계속 줄여나가야 되고,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지를 분명히 하고 다음번에 실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준영 선수가 슛셀렉션을 그렇게 가지고 오리온전에 그렇게 가지고 갔다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봤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갖다 고쳐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김상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왜 플레이오프 4강인가 몹시전에서 그 레이업 넣었는데 덩크 넣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왜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김상영 선수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습니까? 다음에도 덩크 슛을 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예. 레이업을 넣어야지.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책임지는 건데 자기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프로가 아니다. 근데 그 이후에 김세영 선수는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지금 어쨌든 정상의 어떤 자리를 갖다 지금 지키고 있고 굉장히 좀 뭐랄까 물오른 그런 상태를 갖다 보이고 있는데 변준영 선수도 이런 경험치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스텝업을 하기 위한 자양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양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들을 정말 곱씹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인터뷰인가 거기에서 오세근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준영 선수는 지금 변준영 선수 또 하나 뭐 장점이라고 그러면 사이드 스텝백을 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오세근 선수가 그냥 석점 던질 때보다 사이드 스텝백 석점이 더 좋다. 근데 김승희 감독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섞었죠. 좀 빈도를 갖다 줄여야 된다. 근데 변준영 선수는 대학 때부터 해온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익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냥 석점슛 쏠 때 어떤 적중률을 높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2대2 공격을 했을 때 스크린을 받고 찬스가 나와서 슛을 던지면 그 슛의 어떤 거기서 사이드 스텝백을 던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간결하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이제 자신의 특성인 양 그렇게 얘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끼는 마음에서. 아끼는 마음에서 네. 굉장히 애정 어린. 네. 그래야 변준영 선수가 베스트 5에 예.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볼드 프레딕션을 맞을 수 있으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류초리 나왔습니다. 초리가 뭐예요? 네, 회초리. 유대인의 회초리. 류초리. 아니에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변준영 선수 그건데 제 얘기가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고 틀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곱씹음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이제 변준현 선수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KGC가 사실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다시피 이 3위 존을 쓰다가 이게 사실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김승희 감독의 말대로는 4, 5라운드에 쓸 수비법을 주말부터 썼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난 시즌 썼던 그 로테이션 수비 같아요. 예, 이거를 당장 이제 주말 디비전 현대모비스는 썼는데 이게 선수들이 하던 거다 보니까 되게 잘 되더라고요. 네. 진짜 턴오버 위발도 잘 되고 스틸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단기 처방. 예, 잘하던 거 하는 거 단기 처방이 지금 효과를 본 것 같고 동시에 같이 컨디션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KGC 고무적이고 기본적인 힘 자체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위권 도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번 주 KGC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저는 오세훈 선수 아직 슈팅 밸런스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약간 더 이제 연착륙할 기간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그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